슈퍼 리치잖아요. 이분이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은 리세션이 아니더라도 리세션에 곧 들어간다는 얘기하면서 시계에서 이분조차도 지금은 뭐를 얘기하냐면 아끼고 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의외의 얘기거든요. 저분이 아끼고 살라. 네, 아끼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현금을 여러분들 아끼고 견딜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그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너희들은 돈을 버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팔라고 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그래서 여기가 크리틱스란 말을 한 거거든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특히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자동차, 그 냉장고 요즘 냉장고 하나도 500만 원 막 비싸잖아요. 우리나라 거도요. 뭐 2도, 3도 뭐 난리 났잖아요. 그런 거 비싼 거 이런 거 좀 살 때가 아니라는 얘기를 딱 하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7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제 시장을 봤을 땐 네. 강하구나. 네. 아무리 이제 강한 발언을 해도 시장은 네.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구나 이런 네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에서 크게 나올 만한 것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지금 맞아요. 다만 연준의 인사에 그냥 미묘한 말 한마디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고 내려가는데 오늘 참 그 본 얘기하기 전에 앞서 이남욱 교수께서 미국 기업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네. 미국 기업에서 결국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라고 얘기하는 표를 하나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게 뭐였습니까? 그 주주에 대한 환원 아니면 성장을 해야 되고 딱 이거거든요. 그래서 현금 어디다 쓰냐 이런 거잖아요. 네. 제가 마침 오늘 어저께 저희가 화면 좀 보여주시면 저희 어저께 아무 얘기나 할 때 보면 로블록스를 질문하시면 나왔어요. 그러니까 로블록스가 최근에 이 최저점에서는 좀 반등했다가 아직 이번 반등에는 이게 주봉이거든요. 이번 반등에는 전혀 혜택을 못 보이고 오늘도 좀 계속 떨어졌는데요. 이게 아까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딱 이겁니다. 로블록스 이것만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순현금 흐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안 나는 회사든 그래도 뭐라도 해도 현금이 계속 들어오면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밑바탕인데 지금은 어찌되었건 순현금이 2분기 연속 크게 마이너스 나고 있거든요. 바로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성장주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게 있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이런 것들을 너무 한쪽에 올인하지 마시고 아까 이남욱 교수도 얘기했지만 좀 그런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좀 안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도 좀 꼭 꼽아서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를 아예 안 볼 때도 있죠. 안 볼 때도 있지만 사실 보면 우리나라에서 별로 그렇게 개인 투자는 그렇게 많이 보는 항목은 아닌데 그래서 순현금 이런 비율 같은 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메타 플랫폼도 이번에 지금 한 8분의 1 정도 확 줄어들었거든요. 고점 대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익이 별로 잘 안 날 이익이 나더라도 순현금이 계속 마이너스를 날 때가 꽤 있었고 한 2년 전부터 좀 플러스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보시면서 시장을 좀 너무 한편의 단편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 따라서 업태에 따라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을 연장선상으로 로블록스 관련해서 짚어주셨고요. 이제 네네. 시장 이야기를 할 텐데 네. 하락세 뭐 제한적인 하락. 예, 그런 거죠. 정도로? 연준의 이제 피봇 기대가 시기상조가 아니냐라는 시각이 오늘 비춰진 거죠.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세인트 연방은행 총재인 제임스 블러드, 워낙 자주 우리 이 발음 너무 어려워. 세인트 루이스 제임스 블러드. 네, 자주 인용하고 네. 언론에서도 많이 주고받는 분인데요. 결론이 이겁니다. 현재 정책 금리 수준이 아직 인플레이션을 정상화시킨다. 이게 2% 다들 아시잖아요. 연준의 목표는 2% 인플레이션. 이거를 가기에는 아직도 멀었고 아주 역부족이라는 멀죠.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피복 가능성은 조만간 없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해졌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것에 대한 발언과 해석으로 오늘 시장은 좀 재미가 없었다라는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내려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추세가 그렇게 크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잠시 어저께 예고드렸던 대비 소매 판매 이런 걸 좀 얘기해드리겠지만 그 정도가 약간 변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큰 흐름에서는 변수가 없을 것 같고요. 울프 리서치 부분 때 얘기해드리면 이분은 워낙 시장 상당히 보수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기준금리가 지금 월가의 전망치는 5에서 5.25 정도까지 가 있거든요. 정책 최종 금리가요. 이 양반은 6%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분은 좀 너무 과한 항상 평가를 하는 분입니다. 지금요.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더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대표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각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그런 평가가 나오면서 오늘 10년물 금리가 조금 반등했어요. 그렇지만 이 반등이 물론 퍼센트를 보면 2.17%가 올라갔고요. 퍼센트 포인트를 보면 아직 조금 올라갔지만 이거 자체도 주목하는 사람 분명히 있다라는 정도. 다만 그게 최근에 어떤 금리가 조금 내려가는 추세, 다음에 보여던 달러의 좀 어떤 내려가는 추세가 훼손됐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시장에서 약간의 정도의 미세한 조정 정도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엔비디아부터 어제 있던 거 오늘 월가 평가부터 보긴 했습니다. 어저께 결국 시간에서 2.2%로 마감됐지만 정규장에서는 한 1% 이상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있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데이터 센터의 성장세는 지속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만 4분기 매출 그리고 이번 분기의 이익은 생각보다 안 나왔어요. 전망치도 약간 모자랐고요. 그렇지만 어제도 확인드렸다시피 마진율 개선은 다분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 다만 톤 자체가 이 발표문의 톤 자체가 AMD 리서스만큼은 아니었어요. AMD 리서스는 역시 PC가 어렵지만 데이터 센터에 우리는 확실한 자신감 그리고 마켓 쉐어를 계속 이길 수 있다 얘기했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주가는 떨어졌지만 월가 해석은 약간 다릅니다. 월가 해석은 게이밍 분야에 그러니까 게이밍 분야 때문에 많이 녹았다고들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PC도 마찬가지. 뭐 이것 때문에 이거 결국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비트코인에 대한 하락 이런 거 있었는데요. 월가에서는 게이밍 분야의 바닥이 근접하고 있다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부사장 얘기할 때 그래도 매출을 내려놨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내리는 것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투자기는 아예 올린 곳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오늘요. 서밋 인사이트에서는 홀드에서 바이로 올렸고요. 보시면 초록색은 올린 거고 빨간 것은 내린 거잖아요. 재미나는 것은 목표 주가를 5곳이 올렸습니다. 세 곳은 하향했기 때문에 월가에서 일반적인 물론 다수는 아니죠. 다수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느낌으로 보면 엔비디아는 많이 빠졌다. 라는 시각에 거의 많이 일치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쪽이 좀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그동안의 하락에 대한 조정보다는 조금은 좀 장기적으로 보면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라는 이번에 평가가 나쁘지 않다는데 네.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AMD는 이제 지난번에 나왔지만 실적 발표에 두 곳에 투자 의견 상향됐고요. 오늘 좀 반등을 좀 했거든요. 이거 뭐 AMD나 뭐 엔비디아랑 더 비슷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AMD를 그냥 조금 편을 두고 장문석 부장은 엔비디아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약간의 회사 측의 자신감은 AMD가 좀 세게 얘기한 건 사실입니다. 제가 그 문맥을 보면은요. 애플이 오늘 1.3% 정도. 애플은 뭐 상승 배경이 있나요? 뭐 다 오늘 IT가 전반적으로 약간 반등한 것들이 어제는 훅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오늘 애플이 좀 오늘 약간 반등했고요. 아마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따로 준비는 안 했지만 Qorvo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QORVO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제 핸드폰 관련이나 그 부품 쪽인데 항상 보면 중국의 비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퀄컴과 더불어서. 그런데 오늘 중국에 약간 뭐 살아난다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분은 아마 어저께 우리 그 강혜경 고문도나 그 전에 차홍석 대표도 나오고 이틀 전에 특집을 할 때도 중국 얘기를 좀 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조금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이거는 제가 그냥 오늘 덧붙여서 말씀드린 거고 큰 이슈가 있는 건 아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머크가 어떻게 이제 머크나 이런 거 어저께도 얘기하신 거로 제가 일라일리 머크 이런 것들인데요. 예, 소위 빅파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도 들어보면 약간 그래도 제가 당부를 많이 했지만 약간 어려워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용어 자체가 맞아요. 어렵고 익숙하고는 아닌데 그저 인정하죠. 저도 날 못 알아듣는 게 많은데 제가 어저께 2번을 다 봤어요. 근데 한번 혹시 못 보신 분 그런 분들은 너무 어렵다 생각하실 게 아니라 왜 도대체 빅파마를 왜 유틸리티 같이 생각하는 주식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려우면 기본적으로 보면 헬스케어나 관련된 ETF죠. ETF가 뭐 가장 있어요? ETF는? 제일 큰 게 XLV죠. XLV? XLV가 되겠고요. 저도 좀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빅파마랑 소위 바이오텍이랑 약간 절충돼서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저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찾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XLV는 그 외에도 수많은 8가지 중분리가 또 들어갑니다. 같이.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약간 순도라 그러나요? 순도가 떨어지는. 순도란 말이 맞나요? 순도가 약간 떨어집니다. 그건요. 예.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도 들어있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약간 다른 것도 들어있어요. 딱 빅파마만 집중. 그런 거 있죠. 그런 느낌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보니까는 목걸이가
자, 또 이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신상인 것 같아요. 신상.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쇼핑 네. 시즌 저도 겨냥해서 열심히 지금 네네. 기획을 하고 있는데 네네. 올해 쇼핑 시즌에 대한 전망 이제 드디어 보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2022년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해서는 일단은 나름은 극과 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층마다 입장에서 많이 다릅니다. 오늘 한 두세 개 정도의 어떤 평가를 네. 빨리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기존은 NRF입니다. 내셔널 리테일 페더레이션을 해갖고 미국의 소매협회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고 이거는 10월달에 이미 2022년에 연말 쇼핑 시즌 여기서 정리드리면 연말 쇼핑 시즌은 이들이 얘기하는 건 11월과 12월입니다. 그거에 대한 전망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하기 전에 이것부터 보게 됐습니다. 오늘 제프 베조스가 좀 명운을 날렸습니다. 제프 베조스가 지금 세계 3, 4위의 부자지 않습니까? 많이 떨어졌지만 부자가 많이 떨어졌지만 뭐 최고의 부자한테 우리가 생각할 슈퍼 리치잖아요. 이분이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은 리세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리세션에 곧 들어간다는 얘기하면서 시계에서 이분조차도 지금은 뭐를 얘기하냐면 아끼고 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의외의 얘기거든요. 저분이 아끼고 살라. 네, 아끼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현금을 여러분들 아끼고 이런 거가 불해야지 견딜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그렇죠.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너희들은 돈을 버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팔라고 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그래서 여기가 크리틱스란 말을 한 거거든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특히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자동차 그 냉장고 요즘 냉장고 하나도 500만 원 막 비싸잖아요. 우리나라 거도요. 뭐 2도 3도 뭐 난리 났잖아요. 그런 거 비싼 거 이런 거 좀 살 때가 아니라는 얘기를 딱 하는. not to buy거든요. 이게 엊그저께 CNBC에 그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거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관련해서 CNBC에서 오늘 그 마이크로소프트 CEO랑도 풀 인터뷰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보다 말았는데 그것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주제가 뭐였죠? 마이크로소프트 앞으로의 현황, 앞으로의 미래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총 8,000명의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판매 증가율이요. 올 연말 쇼핑 시즌에 판매 증가율이 6에서 8%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플러스 고용임금, 소비자 신뢰지수, 가처분석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눈 수치다. 6에서 8%요. 날씨까지 고려하네요. 다 고려하죠.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 날씨가 좋고 나쁘게에 따라서 예전 위성 사진을 막 합니다.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 줄 서 있고 한 거. 네, 그런 거 다 하는 게 많아요. 근데 보시면 이 6에서 8%라는 숫자 자체 여기서 이제 매번 들어가는 자동차나 주유소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6에서 8%거든요. 그럼 상당히 낮은 겁니다. 지금요. 그러네요. 6에서 8%. 13%였으니까. 6에서 8%라는 건 낮은 숫자죠, 이건요, 지금요. 실제로 보면요. 그래서 이거가 올해 기대치가 눈높이가 높지 않다는 거 먼저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주시장에 뭐 호재일 수는 없죠, 지금요. 그래서 요 정도 의견이 일단 먼저 보셔야 되겠고요. 미리 그거로 뭘 알 수 있냐면 사람들이 10월부터 쇼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11월 말이 돼야지 아니면 12월이 돼야지 쇼핑 크리스마스 트리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런 사회 분위기 때문에도 늦게 하는 경우도 있긴 있었죠, 우리나라는. 어제 보니까 명동 갔더니 해 뒀더라고요. 네, 미국은 9월 말 쇼부터 막 합니다 이거요. 워낙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미리 쇼핑하는 분위기가 많은데 미리 쇼핑하는 분위기가 작년보다 훅 떨어졌어요 지금. 그것은 그만큼 심리 자체가 약간은 꺾여 있다라는 거죠. 이게 호재일지도 모르고 악재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리테일 업체에서는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인당 소비 규모가 인당이야. 사람들 인당 얼마 쓰겠냐는 거 보면 이번에 $800 정도, $832 쓰겠다는 거거든요. 한 100만 원 쓰겠다. 네, 작년에 $826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보면 많이 늘었지만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고작 0.7%. 별로 늘어난 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 소매 판매 연말 쇼핑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좀 취약할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이제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이 아끼고 살아. 텔레비도 싼 것도 있지만 뭐 UHD 뭐 해갖고 8K 이런 거 보면 그냥 바로 1,000만 원 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이요. 받고 싶은 선물은 올해도 거의 제가 할 때 보면 매일 똑같습니다. 현금성. 네, 기프트 카드가 가장 많죠. 기프트 카드 하면 또 사람들이 보면 아이러니인 게 기프트 카드 제일 많이 주고받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스타벅스. 아니죠. 백화점. 아니죠. 1등은 항상 똑같아요. 뭐예요? 거의 10년째.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기프트 카드가 1등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선물로 이렇게 하나씩 줄 때 조그만 거는 이제 스타벅스 많이 주죠. 그리고 아이튠, 애플이나 구글 그런 거 많이 주죠. 근데 이번에 똑같습니다. 기프트 카드가 이번에 여전히 많고요. 옷도 많고 이런 거 있죠.
정말 아이폰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거는 언제 아이폰. 나오냐면 저희가 아마 목요일부터 소개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많이 그거 판매돼? 많이 판매된 1, 2, 3, 4, 5위가 일별로 발표된다. 그 어도비에서 발표하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아마 에어팟 프로가 아마 1등 1, 2, 3, 4, 5에 들어갈 수 있겠고요. 항상 보면 애기 그 인형 있죠. 예, 여자애들 좋아하는 거. 그게 항상 탑에 들어갑니다. 예,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아픈 구석이 될 텐데요. 이게 보면 고소득층과 중산층 이상과 그 이하입니다. 미국은 대부분을 7만 5천 달러의 가구당 수독을 많이 잡습니다. 기준으로. 연 7만 5천이요.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니면 15만 개를 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는 오늘 15만 달러를 이상을 잡아놨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7만 5천 달러를 일단 잡아놨는데요. 7만 5천 달러랑 이하인데요. 7만 5천 달러를 넘어갈 때 훅 늘어나죠. 나머지 그 이하는 오히려 줄어들고요. 특히 15만 달러 이상 버는 집은 21%나 늘어납니다. 그래서 고소득층 그리고 중간층 그 아래층과의 차이가 격차가 워낙 크게 난다는 것이 이번에 흐름이 되겠고요. 온라인에는 작년 수준이고 이번에 보시면 디스카운트 스토어가 여기 늘어납니다. 딱 디스카운트 스토어 정도가 조금 상대적으로 늘어나죠. 그리고 매출이? 예. 온라인은 약간 오히려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어디 가겠냐는 거예요. 어디 가겠냐 선호도로 가는 거. 너 여기 가겠냐를 물어보는 건데 딴 거는 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거 하는데 눈에 띄는 게 디스카운트 스토어입니다. 약간 저렴하게 하는 건데 이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아까 이남영 기사도 월마트가 이런 데에 들어갑니다. 월마트, 코스트코. 그러니까 약간씩 저렴한 데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여러분 느낌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빨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터카드나 시티도 비자도 따로 발표하는데 마스터카드는 약간 다른 스토리입니다. 마스터카드는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딱 3일만 계산했거든요. 이랬더니 이번에는 자기네들 25% 소비가 늘어날 거라고. 그러니까 앞에 거는 모든 사람은 개칭하는 거고 마스터카드는 일단 카드 소비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좀 약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반된 의견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일 이번에 또 다음에 또 시티도 나오고 어도비도 나오겠지만 마스터카드는 한 25%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보다는 역시 온라인 쪽에서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번 연말 소비 이제 다음 주에 딱 사이버 먼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과연 소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게 시장에서는 소비를 많이 하면은 여전히 지갑에 두둑하게 현금이 있네 이러면서 뭔가 또 허리를 졸라매게 정부에서 움직일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애플도 마찬가지, 아마존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내일은 있죠. 저희가 특집으로 네. 월간 미주를 합니다. 그래서 화면 주말에요? 한번 보여드리면 내일 10시입니다. 내일은요. 제목 자체가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보는 빅테크 있죠. 딱 그거를 내일은 이제 미국 주식입니다. 채널에 오셔야 돼요. 네. 오전 10시에 라이브로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까요. 네. 궁금한 거 저희가 다 집대성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다시 보는 빅테크 월간 미주미는 내일 오전 10시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월간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